당신 돈 벌어 뭐 할 건데?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가 돈 벌고 싶으면 지금 자기 현재 생활에서 전혀 지장 없이 지금처럼 똑같이 하면서 돈 벌어라고 얘기했어요. 아내가 일하러 가면 혼자 점심 식사는 챙겨 먹어야 될 텐데 전혀 지장 없이 하라고 혼자 속으로 한 소리 합니다. 미친 멍멍이 소리. 재혼 부부입니다. 남편이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각자 자식이 있다 보니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제 아들을 당신 자식만큼 챙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말하길 내가 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벌고 나면 그 다음 얼마가 되든 당신 다 줄 테니까 죽도록 일해라 라고 합니다. 아직 결혼 생활 유지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제가 미친 거죠. 그동안은 적지 않은 수입으로 금전적인 면에서는 크게 힘들지 않고 살았습니다. 남편 수입이 거의 전부이긴 하지만 저도 남편 일을 도왔습니다. 집안일만 하고 있지는 않았단 얘기죠. 그렇지만 재혼이다 보니 또 서로 각자 자식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에선 제가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많기도 했지만 제가 남편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보니 더욱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언제부터인가 나도 자식이 있는데 남편 살림 살아주고 채워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자식들과 제 아들을 똑같이 나누어 줄 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일이 필요했습니다. 떳떳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해둘게요. 큰 집안 살림 혼자 다 해야 했고 강아지 4마리를 혼자 집사 노릇해야 하고 남편 일까지 도와야 하니 정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바빠서 집안에서도 뛰어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체력이 받쳐주었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일을 할래. 오픈 대금이 당장 내가 없으니까 큰돈 드는 건 아니니 당신이 좀 도와주고 수입이 있으면 내가 분할해서 할부처럼 갚을 거고 수입이 없어 실패하면 오픈 대금이 당신 돈이니 내 명의의 집 줄게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길 당신이 따로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라고 합니다. 남편의 의처증도 한몫했을 겁니다. 제가 매장을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매장에 알바로 우선 취업을 해봤는데 다음 날 바로 다른 직원 남자랑 남편이 엮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자 직원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는 이유입니다. 창피한 일 생기기 전에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남편이 동작 그만이라고 하고는 빨리 와서 폰을 보더니 웃으면서 갑니다. 어떨 땐 친정집에 가 있는데 톡이 옵니다. 지금 엄마 집 냉장고 옆에서 사진 찍어주라고요. 저 아무 짓도 안 합니다. 나쁜 여자 아닙니다. 하루는 노모가 사시는 친정집에 아들이 할머니 보러 간다고 해서 저도 다니러 갔습니다. 친정 근처에 언니도 동생도 다 살고 있습니다. 출발하고 휴게소 도착하면 톡 보내고 엄마 집 도착하면 톡 보내고 잠자기 전 톡 보내고 저의 동선이 바뀔 때마다 톡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곳에 놀러 가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친정집에 다녀와서 싸웠습니다. 그때는 남편 딸도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합니다. 가는 이유를 자기는 알고 있답니다. 남자친구 만나러 간답니다. 저 1년에 2번이나 3번밖에 못 갑니다. 2시간 거리의 친정집을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조금씩 말이 오고 가다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도 될 상황인데도 가기 싫다 해서 혼자 갔다 온 건데 나무랍니다. 친정 쪽에 제 동기들이 있으니 동기들 만나기 위해서 가는 줄 알고 저러는 겁니다. 친구 만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와서 볼일 보러 가는데요. 그래서 그날은 따졌습니다. 내가 왜 못 가냐고. 일부러 다녀오라 권해도 될 일인데, 그리고 내 친정 노모가 계시고, 내 언니가 있고, 내 동생이 있고, 자식이 거기 있는데 왜 못 가냐고. 남편 딸이 있는데 소리내었습니다. 우리는 애들 앞에서는 되도록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할 말이 없는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속이 상하여 식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 딸이 나와서 어머니 식탁 팍 차고 휴지 던지고 하세요. 하면서 화가 나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게 그 딸이 절 위로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남편 때문이라도 남자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많은 건수가 있었거든요. 폭력이 없으니 생활이 유지되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하여간 저는 남편의 의처증과 재산 등 남의 통장 채우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 당시에 제 심정을 얘기했어요. 애들 똑같이 나눠줄 거 아닌데 난 지금 내 자식 두고 남의 자식 통장 채워준다고 엄청 고생한다는 느낌이다. 라고요. 입장이 바뀌어 당신도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당신 자식 안 주고 내 자식 줘야 된다면 지금처럼 열심히 할 거냐? 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대답을 못합니다. 긍정인 거였죠.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하고 심하게 한번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인즉 전 부인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답니다. 남편은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재혼한다니까 전 부인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약속을 했었다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 재혼을 해도 절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재산은 모두 자기 자식들한테 줘야 한다. 라고 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전 부인에게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답니다. 이 내용 거짓말 같죠? 진짜 실화입니다. 다음 날 혼인신고 바로 하러 갔습니다. 제가 머리 끝까지 열받았거든요. 남편은 아무 소리 못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비밀로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약속 얘기를 재혼 전에 저에게 했었다면 제가 재혼을 했을까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이건 사기 결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대답하길 전 부인과 애들 몰래 챙겨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저는 용납이 안 되고 엄청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속을 어떻게 믿고 열심히 남 같은 남편의 통장을 채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따로 일을 하겠다 한 거지요. 서로가 그럭저럭 지내다가 세월이 흐르고 제 아들이 덩치가 커지고 하니까 남편이 생각을 하기를 나중에 장가갈 때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지 부담을 스스로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얘기를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둘이 외식 후 전 운전해야 해서 술 한 모금 마시지 않았고 남편은 평소와 비슷하게 조금 취한 상태였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부담을 주냐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톤도 높아지고 화를 엄청 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부담을 주냐고 라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 스스로도 결혼 생활이 길어지고 내가 집안일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뭔가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전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산이 많이 늘었고 제 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운전 중이기도 했지만 한 잔 먹은 사람과 뭔 깊은 대화를 하겠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운전만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도 차갑게 식기 시작했어요. 뭔가 미련이 있고 뭔가가 남아있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눈물이 흐른다면 너무나도 억울해서일 겁니다. 내 스스로 너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 라고 누군가 절 나무란다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저도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젊을 때니까 최대한 해보다가 안 되면 헤어지고 다른 인생 살지 뭐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너무 흘렀습니다. 참고 산 세월이 내 인생의 전부인 걸 알고는 제 인생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남편이 술을 깨고도 같은 소리를 하면 바로 헤어지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는 만나본 상태였으니 따로 물어볼 건 없었습니다. 증거만 차곡차곡 쌓이는 중이고요. 이런 결혼 생활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내 눈 보면서 얘기하자 라고 했습니다. 어제 했던 말 기억은 나냐고. 기분 좋게 소고기 먹고 오다가 뜬금없이 왜 그랬냐고. 어제 내 아들에게 뭐라도 해줘야 되나 싶어서 부담스러워서 그랬냐고. 왜 부담을 주냐고 했는 말 기억은 나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미안해라고 합니다.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지만 이번에도 또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되나 봅니다. 이후 나는 내 돈을 벌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통해서 일을 배우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남편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활 패턴에서 일도 틀리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일하라고. 그 돈 벌어서 내 돈 줄 거 아니잖아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계신 걸까요? 부처님은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계신 걸까요? 그랬네요. 전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겐 신이라는 분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의처증 때문에 자기 사업장에서만 제가 일하길 원해서가 한몫했을 겁니다. 그 어느 날 제가 남편한테 묻기를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살림에 강아지가 4마리고 거기다가 바깥일까지 다 하고 있는데 애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 생각을 대충이라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식들 줄 만큼 벌고 나면 제 아들 챙기겠다네요. 별 따다 줄게 결혼하자는 거랑 뭐가 다르나요? 그래서 당신 자식 줄 돈을 얼마 정도 생각하냐고 물어봤지요. 남편이 대답하기를 2007년도 그 당시 제가 사는 쪽에 32평 아파트 집값이 1억 5천 정도 할 때입니다. 남편이 20억이다. 대신 20억이 초과되는 금액이 50억이든 100억이든 그건 당신 아들 몫이니까 죽도록 열심히 일해라. 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열심히 일해라. 죽도록 열심히 일해라.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뺨을 갈겼어야 할 일이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병신이고 머저리인 것 같아요. 재혼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었어요. 남편과 거리가 멀어서 한 명은 그만둬야 했는데 당연히 제가 그만둬야 했거든요. 그 당시는 가사일만 하는 주부가 더 많을 때라 그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일을 도와주게 된 거고요. 제가 무슨 조선시대 여자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니 진짜 바보입니다. 굳이 그 당시 저의 마음을 스스로 위로한다면 제 아들에게 또 어찌 상처를 줍니까? 지금까지 이혼도 못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이유일지도요. 제 아들이 남편을 무척 좋아합니다. 아빠를 만 5세 때 하늘나라로 보냈으니 그때의 기억은 잊어버린 건지 아님 아빠 정이 고파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빠라는 자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우리는 애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잘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자기도 아빠의 똑같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나가 하는데 나는 왜 안 해줘라고 당당히 얘기를 합니다. 제가 따로 다 해주는 줄을 모르는 것이지요. 지금 헤어진다고 해서 과정이 너무 힘들 뿐이지 저는 먹고 사는 건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못 헤어지냐고 묻는다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곧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엄마가 사별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을 한다면 우리 아들에게 좋을 건 없을 테니까요. 남편도 싸울 때 얘기를 합니다. 쪽팔려서 2번은 이혼 못 한다고요. 지금 헤어지면 자기가 손해인 것도 남편은 알고 있더군요. 그럼 전 결혼 생활 유지할수록 손해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혼을 하나, 그냥 이대로 사나, 똑같습니다. 도찐개찐인 거죠.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날 것도 아니고 헤어진다면 좀 덜 누리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과 아니면 좀 누리면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생활을 하나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겠노라고 선택권을 남편한테 던져준 상태입니다. 대충 3년 뒤면 엮어있는 조금의 재산도 정리될 것이고 그때 헤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쯤이면 이혼 못한다고 엄청 매달리겠지요. 그렇다면 쉽지 않겠지만 소송 이혼으로 가야겠지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 딸린 자식도 없고 너 자식 챙겨주지도 않는데 못하러 결혼 생활 유지하냐고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애 공부 잘했고 그렇게 살면 되지 욕심이지 않나. 라고요. 빛 좋은 개살구를 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하는 일 일체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추울 때 더울 때 보일러와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장에는 저처럼 적당히 나이도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필요한데 제 눈치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월급 안 주면서 일할 사람을 말입니다. 어찌 알았느냐고 묻는다면 얘기 끝에 그 일이면 나 같은 사람들은 쉽게 한다고 표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한다고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저 웃음만 납니다. 제 대답은 단호하게 노입니다. 누구 살림 살아주라고 이러는 걸까요? 전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 그만큼 남편이 주는 돈이 줄어들 겁니다. 당신이 돈 버니까 그만큼은 안 줘도 된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못하러 한 달 내내 고생을 한답니까? 먹고 놀지요. 사람을 키울 줄을 모르는 남편인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은 절대 CEO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받나 봅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제 지분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자신이 나한테 주기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절대 저를 버리지 못합니다. 저랑 이혼하면 첫 번째 이혼도 마치 자신 탓으로 남들이 생각할까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유책 배우자가 전부인이었으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재산이 얼마든 간에 그 재산 안에 제 아들의 지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 남편의 양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혼한 지 20년이 지나고 있어요. 왜 제 지분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내 지분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있지라고 합니다. 다 알면서 주기 싫은 겁니다. 제 생각은 얼마를 줄 거냐를 떠나서 20년 결혼 생활이면 남편의 재산이 1억이면 1억 안에 내 아들이 있어야 하고 10억이면 10억 안에 내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생각에는 제 아들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양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어느 날 남편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5천만 원 중 300만 원 건졌습니다.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저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면서 얘기하길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로 생각하는 금액에서 5천만 원 보이스피싱으로 작아졌어. 그 돈 당신이 주면 안 될까? 라고 합니다. 100을 가진 사람이 10을 가진 사람한테 채워달라는 겁니다. 뇌구조가 어찌하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기가 막히면 화도 안 납니다. 그냥 콧웃음만 나죠. 생각이 저러하니 얘기를 한다고 통하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너무 맞지 않으면 각자 길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소리 안 했다고 손해본 돈 주기로 한 거 언제 줄 거야? 라고 합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주기로 한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떨 땐 이혼 이후로 공간이동 할 수 있음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이혼 과정이 너무 싫고 두렵습니다. 우린 정말 과격한 멍멍이 싸움이 될 거거든요. 재혼하고 지금 남편 곁으로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빠졌고요. 혈압 안면마비 편두통 소화불량은 달고 살았으며 하루에 2시간 이상 잠을 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새벽 1시에도 먹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힘들었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당신이 내 옆에서 힘들다는 걸 이해 못한다는 생각뿐이고요. 자기 옆에 와서 힘들다면 당연히 싫겠지요. 제가 이러는 건 남편한테 섭섭해서 이러는 겁니다. 평소에 자기 아들보다 자기 자식 같다고 하던 사람입니다. 진짜 내 아들이다, 하느님이 준 거다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재혼 때 공부는 원하면 끝까지 시켜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아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하더군요. 박사학위 취득하고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공부는 시켜준다고 당신이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 받아서 공부했으니 이제 학자금 대출 좀 갚아주면 좋겠어. 제 남편이 뭐라 대답한 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할 줄 몰랐다. 나는 4년제 정도 생각을 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몇 학기 정도 학비 주었냐고 묻습니다. 입학금 외엔 다 학자금 대출 받았고 당신 재산 때문에 국가장학금 한 번 못 받았고 이자는 내가 주고 있었고 원금을 이제 제 아들이 다 떠안을 상태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고 있네요. 저 얘기 들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하셔요.